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민단체는 실력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의 변화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입시 담당자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너무 부족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아이들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전산에 등록해주고 있어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올 상반기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제 폐지의 당사자인 대구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입장은 찬성과 조건부 찬성, 반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공천제가 불러온 문제만큼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만이 정치개혁의 요체가 아니므로 다른 정치관계법 선진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아니라 사실상 사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민은 늘 뒷전이었고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묻지마식 선거 결과는 결국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풀뿌리 정치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에게 줄서기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어가지고 공천권을 쥐인 사람에게 돈이 건너가고 당선이 된 뒤에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로의 애속이 또 심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또 확대되고 있어서 실제로 정당 공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 주장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상반기 안에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다른 지역 단체들과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세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열쇠는 정치권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까지 보태질 경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박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지역 일꾼의 등장입니다. 지역을 위해 일을 해왔지만 정당이란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왔던 새 인물의 발굴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의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만큼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역에 밀착해 있는 분들,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지역에 오래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반면 무소속 후보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 어려워지고 정당이 내천을 통해 당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제 폐지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 찾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나 아니면 지역 정치 집단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모든 가능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제 지역민들이 선명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큰 기대가 있지만 우려도 있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보건소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전산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지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으로 장애가 발생하면서 환자 진료와 건강검진 업무가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가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이라며 어제 언론사와 은행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심는 계절을 맞아 영주 지역에서 거래되는 유실수 묘목값은 전목 1년생 사과나무의 경우 품종에 따라 10,000원에서 15,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복숭아는 7,000원에서 8,000원 선으로 배 이상 올랐고 자두와 매실나무도 500원 이상 뛰었습니다. 묘목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강추위로 작황이 부진했고 최근 과일 시세가 좋아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이 수시 모집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대구는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학 지도 때문인데 보수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구 수험생은 서울대학교에 135명이 합격해 7대 대도시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시 모집 합격자는 76%에 그쳐 6위로 떨어졌고 전년에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올해 수시 모집 비율을 83%로 확대하는 등 상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역 수험생의 수시 모집 대비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다양한 경험과 면접, 꿈을 향해 노력해온 자기소개서 등 입시에서 더 중요한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대구 지역 학교는 아직도 수능이나 내신 등급 받기 등 보수적 공부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모든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학교마다 처하신 상황에 맞게 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내신 등급 반영을 포기한 서울대를 비롯해 상위권 대학은 학교 성적 1등을 뽑지 않는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통해 대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노력하는 학업 역량을 키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업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그 개념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1등이 굉장히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 학교의 현실은 빠르게 변하는 입시 제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뀌려면 교사에게 돌아오는 그 과정한 부담이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입시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사료값은 폭등하고 축산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 덕곡면의 한 양도 농가입니다. 돼지 4,00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2011년에 폭등한 사료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돼지값 출하 가격 하락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유통 물량의 증가로 요즘 산지 돼지 출하 가격은 한 마리에 22만 원에서 24만 원.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6개월 정도 키워 출하할 때까지 드는 사료값이 24만 원입니다. 여기에다 인건비 등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돼지 한 마리에 35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마리당 1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정부가 이런 축산 농가들을 위해 이달부터 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이 전국적으로 1,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18만 축산 농가 가운데 고작 1%인 3천여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최고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한 달 평균 200톤 가량의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금액을 최고 4천만 원까지 받는다고 해도 일주일치 사료값밖에 안 됩니다. 농가당 지금 6개월간 지금 계속 지금 적자 보는 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한 2, 3개월 내로 줄도사는 불을 보도 뻔합니다. 한 유구와 낙농, 양계 오리 농가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요즘 축산 농민들의 실망감이 폭발 직전입니다. 점차 예산을 늘려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사업부터 1,700억이라는 예산을 따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축산 농민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김성조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400여만 원 가운데 2,5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의 보좌관 44살 K씨 등 사무실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5,100여만 원을 손님 접대와 기름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활동자금 사용 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산성비가 내린 달이 영덕군은 15개월, 영천과 안동이 11개월, 김천이 6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에 내린 산성비는 최고 pH 4.1이나 되는 강한 산성비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 관계자는 산성비는 농작물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다며 비를 맞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기분 좋게 나들이 갔다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경찰이 올해부터 14살 미만 아이의 지문을 등록해주고 있어 미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만 3살 아이들이 경찰관의 도움으로 얼굴 사진과 지문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만 14살 미만 아동이 실종을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정보를 미리 저장해두는 겁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를 통해 얼굴형과 점, 흉터의 위치 같은 개별 특징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의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각 지역 경찰서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신청받아 단체로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를 방문하셔가지고 사전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 등록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집에서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시면 대구에서는 6만 5천여 명이, 경북에서는 10만 5천여 명이 사전 등록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들도 등록 대상입니다. 어린 자녀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사진과 지문 등록을 하는 잠시의 번거로움이 일어날지도 모를 큰 아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이 오늘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립니다. 아름다운 날들의 기록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사진전은 모두 5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생명력 넘치는 동물과 자연의 일부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18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열린 대구 첫 전시회에서는 6만 7천여 명이 관람해 대구 사진전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늘 대구기상대 회의실에서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기상 업무 발전에 기여한 학계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전달했습니다. 기념식 외에도 늘어나고 있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관련해 위험 기상 예측 기법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기상기후 사진전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미국 보잉사의 항공전자 수리정비 개조센터, 즉 MRO 센터가 들어설 영천시 녹전동에서 터 매입이 80%가량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MRO 센터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를 비롯해 20종 이상의 항공기 전자부품을 지원하는 곳으로 오는 7월에 착공해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잉사는 국내 항공 전자부품의 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MRO 센터의 관련 인력도 국내에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이스탄불 부시장과 주한 터키 대사, 터키 민속공연단, 터키 국영방송, TRT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성공기원 행사와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주 엑스포와 탐험대의 활약상, 경북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터키와 유럽 지역에 알려 엑스포 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을 처분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사업을 벌입니다. 무상 방문수거 대상인 대형 폐가전제품은 가로, 세로, 높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1m가 넘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TV, 냉온 정수기 등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